네. 후보자께서는 F5 전투기 조종 시간 2,800여 시간에 조종을 하셨어요. 네. 공군 전력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정평에 나와 계신데, 특히 또 2015년에는 공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전투 비행단에서 운영하는 공관병을 이미 이런 공관병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그때 설득시킨 거예요. 아주 그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군 내 적폐 정산에 앞장서서 후배 군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분이 저는 합참부장에 내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은 합참에서 근무 경력이 별로 없어서 이 합동 작전을 지휘하는 데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조종사로서 연합 합동작전 훈련 임무를 지속해왔고 그것은 곧 작전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군대학에서 합동작전 교관도 했습니다. 공작사에서 합동훈련 담당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육군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공군 출신으로서 그걸 이렇게 군심을 결집시킨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공군 총장 임하면서 공군 출신이라는 것은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국군을 대표해서 향후 미래 우리 후배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또 군사 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날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핵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 방식의 핵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켜왔잖아요. 자, 이런 그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지금 북핵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니까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어요. 아베 총리까지도 일본 헌법 어디에도 핵무장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 그러면서 꼭 핵무장에 찬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 군의 입장은? 예, 그거는 일본의 문제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저희와 똑같이 비핵화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런 총리까지도 핵무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실제로 이런 것을 행동으로 돌입을 한다면 미국은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부도 무조건 물론 또 반대하겠죠. 반대 입장이겠죠. 일본의 네. 핵무장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핵추진 잠수함 문제, 보유 문제를 언급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원전 정책하고 핵추진 잠수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핵추진 잠수함이라면 결국은 잠수함 안에 원전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전성, 기타 여러 가지 아마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원전을 하는 정책과 핵 잠수함 의 차이는, 우리가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는 탈원전의 근거가 뭡니까?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큰 주장 근거가, 탈원전의 근거가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근데 원전은
안전을 이유로 해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금 뭐 건설 중인 원전까지도 중단시키면서 핵 추진 잠수함은 한번 해보겠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예, 네? 일단 성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는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방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문재인 국방위원이 우리 후보자를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드는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질의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유승민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당장 우리 한국군도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유승민 의원이 아니고 문재인 당시 의원이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셨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는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질문 내용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우리 한국군이 지금 당장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 질의 취지가 사드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서 우리 문재인 의원이 그 당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때 답변이 또 뭐냐? 당시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답변을 했어요. 사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네? 예. 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군사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방 재원의 어떤 한계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가고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죠. 예,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경두 후보자가 답변 중에 공군임을 잇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 뒤에 계시는 이 소장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이 소장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어디 출신인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공감을 얻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이제 김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학용 의원입니다. 합참의장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하지만은 합참의장은 군인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합참의장은 군인의 입장, 군사적인 관점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만 생각해야 된다.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가를 효율적으로 지킬 것인지 소신껏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경두 지명자께 기대를 걸었었는데 아까 그 본인이 말을 해다가 실수하는 건 정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서면 답변 온 것을 수정해서 보내는 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좀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없이도 거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견 이해가 갑니다만은 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우수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모두 무력화된다. 핵무기 공격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매일 맞고 댕기는 학생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가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합참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드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히 정치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드는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회 공론화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 여론도 들어야 된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대통령께서 오죽 국가적으로 다 절박하면은 임시 배치를 해라 그랬는데 그럼 이 와중에 반대하는 사람 이 얘기를 다 듣고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일반 영향 평가를 세제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고 군인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그리고 레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이 핵을 가든 것 자체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아니 지금 그 ICBM, SLBM 또 소형 탄도와 이것도 지금 시간 문제로 와 있는데 아니 무슨 레드라인이 우리가 편한 대로 다 계속 레드라인을 뒤로다가 무르는 거면은 그건 레드라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레드라인은 한 번 정했으면 그걸 넘어가면 레드라인이지 우리 편한 대로 계속 뒤로 가면서 자기 위안 삼아가지고서 레드라인을 뒤로 간다. 이건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긴 말씀 안 드려도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만은 그 공군참모총장 재임 당시에 그 2015년 12월 23일 날 좀 부적절한 그런 송년회가 있어서 아마 총장께서도 사후에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악대 운영 규정에 따르면은 참모총장 임석 행사에서는 군악대 동원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 군악대가 무슨 업무 시간 외에 군 간부들 음주 강연을 하는 뒤편에 서서 소위 룸사롱 밴드처럼 이렇게 공식 행사란 미명하에 동원되는 것은 정말 그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그런 것들은 시행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세적, 방어적 억제에서 이제는 공세적 안보로 군 전략을 전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소위 3축, 킬체인, KAMD, KMPR 이 전략을 구축할 때는 북이 핵을 갖기 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솔직한 얘기로 북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입니다. 물론 운일은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이 3축 체제를 바꿔야 된다. 3축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그런 입장의 안보 개념인데 이제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소위 우리도 취약한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 100마디 말보다 그런 취약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력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1B 랜서가 됐건 핵 추진 잠수함이 됐건 또 아니면은 전략 핵무기 재배치가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이제처럼 북한이 그야말로다가 저 핵무기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그런 시절에 사고를 가지고 안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합참의장 후보자께서 그 비핵화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은 대단히 위험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ICBM, SLBM 소형 탄도, 핵탄두가 현실화되면은 이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고 코리아 나싱 개념에서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를 해서 우리나라도 모르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권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바로 비대칭 전력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전략권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작전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도 무조건 물론 또 반대하겠죠. 반대 입장이겠죠. 일본의 네. 핵무장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핵추진 잠수함 문제, 보유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거 근데 그러면서도 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원전 정책하고 핵 추진 잠수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핵추진 잠수함이라면 결국은 잠수함 안에 원전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전성, 기타 여러 가지 아마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네. 후보자께서는 F5 전투기 조종 시간 2,800여 시간에 조종을 하셨어요. 네. 공군 전력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정평에 나와 계신데 특히 또 2015년에는 공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전투 비행단에서 운영하는 공관병을 이미 이런 공관병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그때 설득시킨 거예요. 아주 그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군 내 적폐 정산에 앞장서서 후배 군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분이 저는 합참의장에 내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은 합참에서 근무 경력이 별로 없어서 이 합동 작전을 지휘하는 데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북핵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니까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어요. 아베 총리까지도 일본 헌법 어디에도 핵무장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 그러면서 꼭 핵무장에 찬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 군의 입장은? 예, 그거는 일본의 문제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저희와 똑같이 비핵화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런 총리까지도 핵무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실제로 이런 것을 행동으로 돌입을 한다면 미국은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종사로서 연합 합동작전 훈련 임무를 지속해왔고 그것은 곧 작전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군대학에서 합동작전 교관도 했습니다. 공작사에서 합동훈련 담당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육군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공군 출신으로서 그걸 이렇게 군심을 결집시킨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공군 총장 임하면서 공군 출신이라는 것은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국군을 대표해서 향후 미래 우리 후배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또 군사 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날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핵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 방식의 핵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켜왔잖아요. 자, 이런 그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